절친과 저는 예상치 못하게 동시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명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고, 저는 홍콩에서 부유한 모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둘 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절친은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았어. 나중에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해외로 도망쳐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2년 후 그녀의 아이는 그녀의 아이와 너무 닮아서 인터넷 핫 검색 엔진에 올라갔습니다. 카메라의 실수로 저와 제 아이가 모두 찍혔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에게 구타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제 손이 아버지를 때렸습니다. 사랑은 만난다. 기다려라. 절친인 이나가 저를 병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이 젊은 남자들의 복근에 닿으려는 순간 병원 문 앞에 남자들이 나타나 아버지가 물건을 부수는 것을 도왔습니다. 샤오왕은 야구 모자를 쓰고는 곧바로 앞장서서 자신과 닮은 남자를 가리켰다. 누구지? 이나! 나는 그를 내 대신으로 삼았다. 이나가 일어서며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관객석을 발로 차올렸다. 할아버지, 저를 대신할 사람은 생각하세요. 하지만 당신을 대신할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샤오가에서 나온 보물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샤오황은 2등이 되었다. 그는 나를 너무 좋아해서 말했지만 그 방은 일시적으로 내 것이 아니었다. 이나가 사냥을 잘하니 가서 가져가라. 마치 성질이 나쁜 듯 침묵이 흐르자 술집의 모습이 더욱 뚜렷해졌다. 샤오왕은 한참을 서 있다가 마침내 길게 말하려다 죄송하지만 못 가요 라고 말했다. 이미 생각한 바였지만 이나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다. 붉어진 눈은 나이를 짐작하게 했다. 나중에 물어보라는 신호였다. 그리고는 하이힐을 신고 힘찬 발걸음으로 술집을 나섰다. 그 줄은 그만해를 그녀와 교환하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번을 떠올리며 그녀의 번호 중간에 줄이 돌아왔다. 너무 걱정돼서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마음이 약해질 수 없었다. 이건 여전히 원칙이었다. 헤어져야 해. 이번엔 헤어져야 해. 입이 바싹 마르자 길고 아름다운 손이 수박 한 조각을 건넸다. 그 손을 보고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이 엄마는 정말 이해심이 많구나 싶었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동생아, 이름이 뭐니? 말을 마치자마자 그 익숙하고 잘생긴 얼굴을 보자 피니 꽂고 씻었다. 뒤 서 있는 응기엔투아의 비밀뿐이었다. 환희 얼굴은 배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은 얼음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섰지만 그는 내 손목을 잡았다. 서로를 몰래 바라보며 반은 웃고 반은 웃지 않는 마치 동생처럼. 여와, 집에 가면 동생도 보여줘야지. 나는 거기에 있지 않다. 나는 아침까지 서로를 몰래 바라보며 경전에 기대어 있어야 했다. 소원을 비는 눈은 빅토리아 장면이다. 이곳은 땅 한 치도 빠짐없이 매우 비싼 가격으로 매겨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몰래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감히 여기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황금빛 심장 속의 꾀꼬리, 한 쌍처럼 몰래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걷고 방황한 첫해. 나는 나와 무언의 규칙을 갖고 싶어하는 감독을 만났다. 내가 대본을 정중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더 터무니없어졌고 그가 나와 함께 곧장 추락할 것을 알았을 때 몰래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나타났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만으로도 어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연예계의 고위직이었고 나는 그저 중매쟁이였고 이전 직업에 이름이 있었다. 비밀의 비밀이 바뀌는 와중에도 그는 달래지도 달콤한 말도 없이 항상 조금씩 나를 챙겨주었고 영화 속처럼 잘생긴 얼굴까지 더해졌다. 시간이 흘러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나는 항상 내 자리를 지켰다. 꾀꼬리는 여전히 꾀꼬리였고 공식 여자친구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 나는 잘 알고 있다. 우리 사이에는 길이 없을 것이고 나와 함께 촬영을 해야 할 것이고 이때도 여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다. 아마도 내가 집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벌로 하루 종일 비밀의 비밀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MA의 젊은 스승에게 니를 강요당했다. 그는 그의 팔을 꽉 잡고 입술을 꽉 흔들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내 반응은 그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돌려 세웠다. 생각지도 못하게 나를 위해 참아야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쏟아지는 비도 매우 비밀의 비밀 그 순간을 만끽하던 중 나는 갑자기 물었다. 그의 큰 누나
탐 디엔투아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안녕? 어린 시절부터 탐 디엔투아는 탐 디엔과 매우 가까웠고 탐 디엔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은 탐 디엔의 바람에 의해 거의 결정되었습니다. 나는 더 궁금해서 탐 디엔투아가 하녀를 데려왔다고 들었습니다. 탐 디엔투아와 결혼할 예정인 사람. 애니가 여기에 왔고 나는 주저하면서 그녀를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탐 디엔투아의 친구들이 갑자기 열렸고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지만 결국에는 그냥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카나리아는 그의 가족을 만나서 기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속의 분노를 숨기려고 노력했고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그날 예니 물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찾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날 그녀는 떠났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그녀는 내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인생이 그렇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까지 옌과 나는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가기로 약속을 잡았고 초음파 검사가 방금 나왔지만 확인서가 굵은 안장으로 바뀐 것 같았고 둘 다 이상한 안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얘는 내 손에서 잭을 낚아채고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바람이 말했습니다. 그냥 원래의 것을 로드하고 손을 만들면 되지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용했고 다시 나아갔지만 문 앞에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낮췄지만 부서졌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얘는 그의 눈을 가리고 고개를 흔드는 방법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손에서 잭을 낚아챘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연인도 없고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얘는 몇 개의 눈을 낚아채고 내 쓰레기는 비우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 다음 물건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잘못 들었지만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눈을 감았는데 그때 깊은 한숨이 내 전 남자친구의 손 안으로 커져 들어갔다. 소항. 소리가 끝나서 손이 마비되었다. 나는 짜증이 나서 중얼거렸다. 소항은 소항인데 왜 그렇게 궁금해하는 거야? 예너는 소항과 헤어졌고 소항은 여전히 마음속에 누군가를 품고 있다. 그의 친구 웩완슨. 나는 황후의 얼굴을 밝힐 수 없고 천엔청의 배우자는 방금 시골로 떠났다.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분명히 두 남자 모두 이 아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 예너는 내 손을 잡고 말을 멈췄다. 아니면 포기하고 아이를 키워야 할까? 나는 잠시 묻고 나서 대답했다. 알았어. 지난 몇 년 동안 비밀인물청은 매우 관대했고 그가 촬영으로 번 돈으로 해외에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거기에 고양이, 집, 두 명의 어머니, 두 명의 아이를 더하면 이게 바로 절친과 내가 한때 꿈꿨던 여유로운 삶이 아니었을까. 가겠다고 하니 당장 떠나라고 했다. 계피로 뒤덮인 쪽은 망가졌고 둘은 헤어져 동거하지 않더라도 여자 단상은 언제든 떠날 수 있었다. 다만 내 쪽이 조금 더 복잡했을 뿐이었다. 그때 나는 이 관계를 어떻게 끝낼지 계속 고민했지만 여전히 화해의 기회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판사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내 얼굴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판사가 아름다운 소녀에게 반신을 기대고 있는 모습만 보였다. 그리고 판사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진 속 그 소녀는 판사의 배우자 하산산이었다. 그녀는 진짜였을까? 투아가 너무 쿨해 보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갔다. 투아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가 차갑고 온화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하산산은 나와 탐응기엔 투아 사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애정 어린 미소를 지으며 탐응이엔 투아를 안고 소파에 앉혔다. 허산산은 곧바로 떠나지 않고 저울을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물 한 잔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무표정하게 주방 아일랜드 쪽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곧바로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 응이엔 투아를 잘 돌봐주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의 영화도 봤는데 배경이 없는 여자가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탐 딘과 나는 매우 닮았다. 그녀는 곧 탐 가문의 연회에서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응기엔 투아가 이미 그녀에게 말했을까. 나는 멈춰서서 물을 붓는 동안 그녀를 노려보았다. 나는 허산산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내 무명의 신분에 대한 비꼬는 기색도 자신의 가문에 대한 자랑도 없었다. 오직
탐 가문에 공식적으로 속한 여성의 특별한 자신감만이 있을 뿐이었다. 탐 은기엔투아와 아무리 오래 함께 있어도 절대 가질 수 없는 무언가. 그 순간의 향수. 가슴에 짊어질 커다란 돌멩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그곳에 없다. 나는 그 시간을 이용해 몰래 남은 라텍스를 살펴보고 내 것이었던 편지들의 목소리를 녹음한다. 아마도 오랫동안 이사할 계획이었기에 집에 너무 많은 물건을 남기지 않으려고 몰래 남은 라텍스를 살펴보았다. 그가 섞은 낡은 물건들. 나는 모두 버리고 오직 끈 하나만 가져왔다. 그것이 바로 내가 몰래 남은 라텍스를 살펴보며 댄스 플로어에 남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각자에게는 이야기가 있다. 평화가 깃든 봄을 기원하며 당신은 오랫동안 버려진 끈에 귀 기울이고 있다. 나는 항상 손에 말을 제대로 건네는 방법에 신경을 쓰지만 어쩌면 만날 필요가 없는지도 모른다. 길로 나가기 전 한 가게에서 몰래 남은 라텍스를 살펴보던 이야기. 그의 얼굴은 처음 만났던 날처럼 여전히 아름답다. 그는 항상 자신이 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도 그를 첫눈에 반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씁쓸함과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그에게 전화의 마지막 부분을 건넸습니다. 나는 떠날 것입니다. 위험은 끝났고 다시는 그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떠나면 나는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비밀리에 공부하고 우리가 평생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낙과 함께 산 지 3년째입니다. 우리는 둘 다 건강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이낙의 아들은 바오바오이고 내 딸은 푸푸입니다. 바오바오와 푸푸가 3살이었을 때 이낙은 모자 생활에 대한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함께 살기 위해 작은 술집을 열었습니다. 간광은 매우 행복했고 그는 돈과 시간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내 술집에는 잘생긴 청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나치의 영상 아래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이 작은 요정이 영화 황제 투항과 매우 닮았다는 걸 본 사람 있나요? 투항이 어린 시절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댓글이 올라오자 몇몇 네티즌들이 사진을 파헤쳐 놀리려고 했습니다. 놀리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모두가 충격을 받을 테니까요. 겉모습만 닮을 뿐 아니라 정말 똑같이 생겨서 아기는 곳곳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항의 이름을 불러 놀리기도 했습니다. 이 아기의 아빠가 누구인지 묻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어린 엄마는 아빠가 아니에요. 저를 복제해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그녀가 제3자이고 아이가 사생아라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놀리듯 직접 답했습니다. 아빠가 누군지 안다면 제가 정말 운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글을 올린 직후 투항이라는 서양인이 아래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년아, 서양인의 이름은 투항이고 큰형은 투항인데 중요한 건 그가 그 창녀의 이름을 직접 불렀다는 거야. 이게 투항의 몫이라고 하면 좀 무리일 것 같아. 너무 긴장해서 그냥 댓글을 남기고 그 꼬마가 댓글을 달게 뒀어. 그러지 않고 투항이 와서 그 폭력적인 산의 힘을 되찾을 거라고 했어. 인터넷에 있는 폭력 영상 몇 개만 봐도 투항이 그렇게 큰 달팽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상의 주소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하며 그녀를 진정시켰지. 그래도 그녀는 여전히 걱정이 컸고 다음날 산책을 가서 자물쇠를 열어보라고 했지. 다음날 우리는 여전히 두 아이를 데리고 관광지에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리 기자들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바오가 최근 온라인에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뷰를 바로 거절하고 아이들을 따라갔지만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바오바오의 사업은 매우 순탄했고 푸푸와 저 또한 촬영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즉시 맙소사.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이 아이가 투항 씨와 더 닮았네. 혹시 투항 씨의 사생아일까? 요즘 세상에 밖에서 사생아를 낳는 건 너무 당연해. 저 여자 너무 순진한데. 걔 엄마가 영화에 나온 적 있어. 라고 반문했습니다. 몇 차례 촬영 후 아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낙 씨와 저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부부에게 이사 가거나 이 아줌마 가게가 잘 안 돼서 저도 오래전부터 폐업하려고 했어요. 이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저 아줌마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갈게. 이낙 씨는 아이 정보를 확인했고 저는 간접적으로 그 아줌마 가게 이전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날 누군가 저에게 연락해서 가게를 인수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녁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고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안감이 치밀어 오르더니 갑자기 정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순간 3번 매장의 나무 문이 거센 힘에 쾅 닫히고 검은 옷을 입은 수십 명의 경비원들이 들이닥쳐 매장을 포위했다. 차가운 공기가 척추를 타고 흘러내려 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숨이 가빠졌다. 도대체 누구를 찾는 걸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나는 돌아서서 매장 뒷문으로 달려갔다. 문을 나서자마자 오른쪽 가슴팍에 꽉 눌린 채 들어섰다. 익숙한 삼나무 향이 코끝에 맴돌았다.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전화번호는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었지만 다이얼을 돌리자 손목이 숨막히고 아팠다. 전화번호는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평소처럼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누군가 뒤에서 허리띠로 내 두 손을 묶었고 그 사람은 내 허리를 꽉 잡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익숙하지만 먼 거리의 전화선. 내 손 위로 노란 장미가 솟아올랐다. 매끈하게 지난 몇 년 잘 지내셨습니까? 아주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서 차가운 구덩이가 느껴졌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션런청. 우리 헤어졌어. 여기는 물속이야. 짐이 되지 마. 헤어지자. 뒤에서 차가운 문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동의했다. 그리고 다시 짐이 되면 어쩌지. 오랜 세월 헤어졌지만 난 여전히 션런청의 속임수를 이해한다. 눈을 감았다. 그녀는 연약해. 경찰에 신고했다. 바로 그때 지상으로 연결된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경찰 교환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션런청의 전화가 울려 내 귀에 닿았다. 그의 황금빛 목소리가 문틈으로 낮고 거만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신문은 갈 거야. 두고 봐. 경찰이 오기 전에 몇 번이나 널 데려갈 거야. 나는 여러 대의 개인 비행기에서 판사에게 체포되어 귀국했고 내 딸 부푸도 데려왔다. 판사는 빅토리아 옆에 넓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말했다. 판사는 제목을 꺼내 푸푸에게 건네주자 삼촌은 슬퍼했다. 판사가 누군지 보고 싶니? 보부. 그리고 바오바오도 차 시스템에서는 판사의 복사본이잖아. 푸푸는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판사의 얼굴을 힐끗 보았다. 그러자 어린 소녀가 고개를 돌리며 화난 목소리로 엄마, 눈이 왜 저래? 라고 물었다. 그 말을 끝으로 소녀는 벌떡 일어나 고개를 돌릴 수 없어 곧장 걸어갔다. 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서서 따라가려 했지만 나는 그 앞에 섰다. 푸푸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 여자애는 아직 어린애야. 나는 그를 경계하며 바라보았다. 비밀 요원의 현재, 결혼 여부는 묻지 않았다. 푸푸에게 무슨 속셈이 있는지도 몰랐다. 내가 뭔가 더 말하려고 하자 그는 내 손을 밀어내며 끌어내려고 했다. 내가 어쩌겠어. 그냥 아이를 재워야지. 비밀 요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푸푸가 푸는 방에서 나갔다. 그를 향한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가짜 상사라고 했잖아. 이번 주말에 남편이 엘사 공주를 보러 가고 싶어 한다고. 비밀 요원이 그녀를 놀리자 그녀는 겸손하게 좋아. 모든 게 다 따라올 거야. 라고 말했다. 그가 고개를 들고 나와 눈이 마주치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다. 나는 푸푸를 아침 식사에 데려가라고 말하고 비밀 요원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했다. 푸푸의 능력을 너한테 들키지 않을 거야. 비밀 요원이 무표정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조금 당황한 듯 말을 이었다. 그리고 잠깐은 날 물어뜯을 수 있지만 온몸을 물어뜯을 수는 없어. 예전처럼 심장이 먹히는 일은 없을 거야. 기회만 된다면 도망칠 거야. 비밀 요원은 말을 마치고 침묵했다. 그는 몇 번이고 잠시 생각하라고 한 후 뒤로 물러나 내가 갈 길을 열어주었다. 달릴 필요 없어.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 여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할게. 어쨌든 너무 멀리 가지 마. 푸푸는 내가 아이의 아빠입니다. 설령 당신이 아이의 엄마라 할지라도 아이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뭐지? 그 비밀스러운 사람은 나를 물 생각이 없는 건가?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빤히 쳐다보며 의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마치 그의 말이 맞다는 듯 푸푸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막을 권리는 나에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나는 푸푸를 데리고 탐 얀 투아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탐 얀 투아는 우리에게 새 집을 마련해주고 싶어 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새 집을 구하고 자리를 잡은 후 이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탐얀 투아는 이낙을 데려가지 않았다고 장담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여전히 이낙에게 연락할 수 없었고 그를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내 마음속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탐얀 투아 그는 마치 귀찮은 반창고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 앞에 나타났죠. 그가 내민 이유는 항상 같았습니다. 푸푸를 보러 갔어요.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를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땀냔 투아 도와줘요. 무슨 일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하산상과 결혼하지 않았나요? 과거에 푸푸를 데려오라는 말을 그에게 숨겼어요. 제 잘못인 건 알지만 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가족도 있고 삶도 있는데 그만 찾아오지 않을래요. 그냥 그렇게 말하며 몰래 눈썹을 치켜 올리고는 업보적인 시선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가 내가 결혼했다고 했나요? 하산상과 무슨 상관이 있죠? 이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말을 많이 할수록 모든 게 업보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설령 오해가 있다 해도 3년이 지나면 그 오해는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아물기 어려운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잊고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업보의 시선은 문 바로 앞에서 막혀 있었다.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의 가장 육감적인 눈을 보았지만 그는 내 마음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싶어 했다. 그는 한마디 한마디 낮은 목소리로 달에 도전하듯 말했다. 이 문제는 네가 나에게 말해야 해. 과거는 얼룩덜룩한 동네 그림 같았고 내 집의 말과 사람들은 그림으로 펼쳐졌다. 나는 평소에 그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그의 얼굴에 취해버렸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천천히 설명했다. 말하지 않았어. 너무 많이 만들었어. 하지만 바람은 기억나. 전기 기사에 전기 자동차에 탔던 기억이 나. 하산상과 함께 촬영한 것이 왜 나를 집으로 데려왔는지.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 내가 아직 그의 황금새였을 때 나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했었다. 평소에 그는 말하고 싶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다시 한번 그런 익숙한 말에 나는 그의 말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평소에 그는 사실 굳이 말 안 해도 돼. 어차피 부자 아버지라는 사실 외에는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관계가 없거든. 나는 일어서서 그를 집 밖으로 불렀고 자연스럽게 문 밖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았어. 초인종이 제대로 울렸지만 당장 그러고 싶지 않았어. 결국 바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었지.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한참 됐을 때 어딘가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번호는 국내에서 온 거였어. 처음부터 들렸던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에서 약간 수줍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랑 모자 프로그램에 같이 가줄 수 있어? 라고 물었어. 당연히 자주 데려갔지. 바로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두 호황이 막았어. 며칠 전 그가 전화번호를 잃어버려서 아이 양육권을 놓고 싸우고 싶어 했어. 당연히 동의할 수 없었지. 하지만 그는 나랑 모자 프로그램에 같이 가면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어. 투엉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친구가 꽃을 만났을 때 나는 가야만 했어. 그리고 다시 올빼미 매니저에게 연락했는데 그도 제가 이번 컴백을 피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리석을 것 같아서 수락하지 못했습니다. 푸푸에게 의견을 물어본 후 그 모자 프로그램에 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매니저는 촬영 현장에서 컴백 이름을 알리라고 재촉했습니다. 방송 당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모자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스튜디오에 도착해 보니 새 식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를 더욱 얼어붙게 만든 것은 탐 응이엔 투아가 출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탐 응이엔 투아를 보자마자 가짜 사장 푸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사장을 보호하겠다고 말이죠. 탐 응기엔 투아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소아이 다우 푸에게 좋아. 오늘은 내가 널 지켜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트한근 이미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었고 방송에서 미리 예고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함께 쇼에 출연할 예정이었다. 평소 인기 있는 쇼였기에 그날은 수많은 팬과 시청자를 끌어모았다. 애무왕의 사생아가 쇼에 출연하는 사진이 즉시 등장하며 열정을 드러냈다. 세상에 그 꽃은 폭력적인 아이였다. 정말 애무왕의 사생아였다. 트왕은 가면에 키스하는 법을 막 발표하려던 참이었다. 윗집 사람이 또 영리해졌다.
이 여자가 무슨 수작을 부렸는지 누가 알겠는가. 트앙은 아들을 쇼에 데려와 연습시킨다고만 했을 뿐 상대방이 그에게 충분하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쇼 제작진이 관심을 끄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시청자들이 댓글에서 흥분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커플 간의 이해력 테스트를 무작위 질의응답으로 변경했다. 진행자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시청자들의 질문을 대형 화면에 무작위로 선택했다. 화면이 완전히 회전한 후 화면에는 젊은 남성의 어머니에게 그들이 합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나타났다. 꼭 말해야 할 것은 평범한 커플들에게는 이 질문이 무의미해 보였지만 여기서는 그저 무거운 손뭉치일 뿐이었다. 젊은이의 얼굴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는 길게 대답하려 애썼다. 그의 말은 마치 큰 인생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다. 청중들은 황급히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과연 그 말은 아이를 이용해 밀어올리는 것이었다. 그 젊은이가 토반마 간부들과 소문이 났다는 게 기억난다. 그들은 함께 자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만나지 못했다. 알고 보니 위에 세 번째 사람이 있었다. 8억이 가장 싫어하는 것, 80억이 주사를 맞는다는 것. 진행자는 곧바로 다시 물었다. 결혼할 생각이 없는 두 사람과 이혼한 두 사람에게 젊은이는 그 무거운 의도를 보고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남겨둔 것 같아라고 생각했다. 그의 말은 정말 뻔했다. 댓글들이 터져 나왔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진행자는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모든 가족이 답해야 할 질문이었다. 말을 마치고 마이크가 내게 건네졌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차분하게 말했다. 부부관계는 없습니다. 저를 짝지어 주려고 합니다. 거절했습니다. 진행자는 카메라 뒤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말에 바로 화를 냈습니다. 저는 보답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굿즈 스토리도 충분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타는구에의 이야기에서는 더욱 강렬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아는 사람 있나요? 결혼했나요? 진행자도 변신을 되찾기 위해 10명과 함께 오랜 시간 촬영을 했고 그의 의견은 나중에 비밀리에 공개되었습니다. 어쩌면 비밀 인물이 먼저 앞장서서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는 언론에서 늘 큰 인기를 누렸고 홍콩의 비밀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인물은 마이크를 잡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그녀는 국수봉지보다 더 맛있는 쪼개진 국수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비밀스러운 인물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방금 한 말을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이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은 거의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중은 상대방의 어떤 점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투앙이 응관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녀에게 매달린다고 비난했습니다. 투앙은 제가 중상모략가라는 소문이 돌았고 사실 악을 멸하려는 가문의 일방적인 바람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위 판사는 저를 유혹하기 위해 여자를 이용했고 판사는 3년 동안 매일 밤 그를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중의 감정은 분노로 가득 찼다. 두 사람이 끊임없이 오가는 동안 스튜디오는 시시각각 변하는 쇼로 변했다. 진행자는 아마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어색하게 하하라고만 말하고는 어색함을 계속 줄여나갔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매우 흥분했다. 맙소사. 이게 무슨 쇼지? 이렇게 짜릿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 연예계를 직업으로 삼으려면 연예계 프로그램이 이렇게 단순해야 하고 더 이상 가짜는 안 돼. 이 두 에피소드는 마치 다리를 벌리고 이어붙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외부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마침내 마지막 질문이 주어졌다. 진행자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질문을 했다.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나를 선택했다.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녀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마이크가 건네졌고 나는 안경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산은 높고 길며 사람은 저마다의 면이 있다. 산은 높고 길다라는 말에 탐니엔투아는 뭔가 떠올랐는지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구름처럼 변했다. 그러고는 마이크를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두 단어만 말했다. 무엔이 결혼했고 다음 날 쇼의 편집본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트가 바람을 줄인 토반은 단지 가족이 정해준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토반이 아버지 쪽에서 가문의 보물을 과시했다는 이전 이야기는 터무니없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모호한 관계를 암시하는 사진들을 발견하기도 했고, 많은 기술 전문가들은 그 사진들이 모두 편집되었음을 확인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연구하기 시작했고, 투태에 반짝이는 눈을 돌려 프롬프트 보드를 바라보았다. 투황의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 전에 네티즌들은 비록 그것이 약간의 운에 따른 게임이라는 의미일지라도 그것은 회전하는 바퀴에 구름을 자극하지 않는 화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에는 정말 결혼했는데 도반이 아직도 어머니의 머리를 테이블에 올려놓는 문제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마 그녀는 단지 사적인 가족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투호왕의 할머니가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투투반의 할머니라면 투황은 할머니가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호황이 돈을 쓰는 쇼에서 약혼을 하는 동안 다른 주제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홍콩궁에서 딤 라와하라가 약혼식을 발표하는데 약혼식에서 퍼진 사진은 많지 않지만 여주인공인 오어상상의 주요 얼굴을 포착한 단계가 있습니다. 둘이 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번 자신에게 상기시켰지만 나는 여전히 그 순간에 약간의 고통을 느낍니다. 잘 모르겠어. 공연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할 것 같아. 원래 푸푸를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던 그 사람은 당연히 부두에 기름기가 없었을 거야. 약혼식이라 준비할 게 많을 거야. 당연히 하찮은 사람들 신경 쓸 시간도 없겠지. 화면에서 눈을 떼자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무대 위에서 그를 맴돌던 눈빛들을 떠올리니 그의 이상한 말을 믿게 된 순간이 있었다. 애써 참았지만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푸푸는 언제 내 옆에 서 있었는지 몰랐고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그저 소원을 빌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되면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거야. 푸푸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다. 잠시 후 어린 소녀가 갑자기 몸을 숙이고 기침을 했다. 엄마, 집에 가자. 그녀가 진짜 달의 전화를 은밀히 받았을 때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그 부분을 넘기기 위한 의회 회의는 막 끝났습니다. 모두가 그와 탐딘의 관계가 매우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직 탐 니엔투아만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10살이었을 때 그의 목숨을 앗아간 울음 사건의 배우는 누구였을까요? 탐 딘튜는 항상 그에게 정말 가까운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등 뒤에서 그는 두 사람을 여러 번 은밀히 해치려 했고 예상치 못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처럼 탐 디는 이 사회에서 자신의 권력을 쌓았고 탐옌투아가 탐옌투아를 인수한 첫 해에는 항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탐옌투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항상 아무것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녀의 외모에 매료되었지만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된 것은 그녀의 삶의 원칙과 야망이었습니다. 연예계에서 유산 없이 홀로 선 사람들은 투돈처럼 언제든 공격해 그의 유산을 훔칠 수 있었다. 네 번째로 그녀가 어려운 사랑의 질문에서 벗어나도록 도운 후 그와 같은 여성들과 늘 함께했던 그가 갑자기 물었다. 나랑 같이 있고 싶어. 그날 탁 은구엣의 강렬하고 차가운 얼굴에 한 달이 지난 듯 그녀의 눈빛이 움직였고 마치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입술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동안 그는 항상 두 사람이 진짜 연인이라고 생각했다. 탐딘이 귀국했을 때 탁 은구엣은 그에게 탐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와 탐딘 사이에는 언젠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었고 탐딘에게 자신의 약점을 알리고 협박하는 대신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게 했다. 그는 어느 날 그녀가 마치 자유로운 박쥐처럼 아무런 경고도 없이 자신에게 질식사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가 사라진 3년 동안 그는 그녀를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다. 길거리 인터뷰에서 그녀를 발견하기 전까지 그녀 옆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소녀가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그녀가 떠난 이유를 이해한 듯했다. 그는 그녀를 되살릴 방법을 찾으려 애쓰는 동시에 비밀 법정의 권력을 파괴하려 애썼다. 결국 그는 그녀를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지 않으면 개 어미가 여자를 해칠 겁니다. 아내에게서 숨는 것도 개를 도망치게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컵을 받은 후 그날 저는 비밀의 집에서 닭을 꺼냈습니다. 위치는 한 개의 아래쪽에 수백 개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얼음 뒤에 입술처럼 날아다니는 삶을 향해 곧장 성지로 가는 또 다른 한 시간의 비행이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저는 와이에나 책에 제가 소원을 빌러 돌아오겠다고 말했고 그녀는 즉시 좋아요. 좋아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투항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내가 대답했다. 서로 입술이 맞닿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요정이 이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엔 너랑 같이 못 갈 거야. 이나가 나와는 달랐다. 내가 귀국한 날 투항이 여전히 이나를 좋아하고 인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낯선 곳, 사람들이 익숙한 곳에는 푸푸와 나만 남았다. 푸푸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꼬마 소녀는 밤새도록 배탈을 호소하며 화장실로 계속 돌아갔다. 아기 약을 사러 화장실에 갔는데 콩치를 처음 마셨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나는 조금 속상했다. 꼬마 소녀의 손을 잡고 무슨 일이야? 지금 안 마시면 비행기 탑승할 때 마셔야지. 푸푸,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 비행장의 확성기가 재촉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잡고 소리가 점점 커지고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몇 마디만 하면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나를 기다린다. 얼마나 짜증나는지. 더 이상 달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나를 버리려고 하다니. 다리가 시멘트 같아서 움직일 수가 없다. 나는 푸푸를 바라보지만 어린 소녀는 순진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다. 그래, 그녀는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데 무엇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걸까? 잘못된 것은 바로 나 아닌가? 나는 돌아서서 탐긴 투아의 지친 얼굴을 보려고 한다. 지금 그의 눈은 약간 아프다. 나는 목이 메어 그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한다. 미안해. 푸푸가 그렇게 너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잠시 너와 함께 있다가 나중에 다시 올 수 있을 거야. 푸푸를 현진청에게 보내기 위해 감정을 억눌러야 해. 이번에는 혼자 갈 거야. 나는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눈물을 참고 걸어갔지만 다음 손은 현진청에게 꽉 잡혔다. 나는 다시 비난을 받았고 그는 그의 가슴을 꽉 움켜쥐었다. 현진청의 쉰 목소리가 위에서 울려 퍼졌다. 너는 허삼산과 약혼하지 않았어. 너와 약혼한 사람은 네 사촌이야. 정말 이번 생에서는 너와만 결혼할 거야. 하지만 허삼산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야. 그녀는 너를 정말 좋아해.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현진청은 내 의도를 간파한 듯 계속해서 설명했다. 설명할 필요 없어. 이번 허삼산의 가족은 네가 정해놓은 거야. 네, 여동생 현직은 항상 그녀를 이용해 너를 기쁘게 하려고 했어. 허삼산도 비밀리에 결혼하고 싶어서 계략을 썼어. 그녀는 사촌이 그녀를 사냥하게 한 다음 재빨리 데려갔어. 왜? 그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그녀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 하지만 그녀는 너를 다치게 했어. 학교 밖에서 내 비행기는 이미 이륙했어. 그날 나는 그 비밀 요원과 함께 지냈다. 내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에 날카로운 가시가 여전히 박혀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허선산이 비밀 요원의 사촌과 약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여러 젊은 모델들과 함께 호텔을 드나드는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포착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웃음을 위해 연기를 했을 뿐이었다. 나는 아직 비밀 요원과 동거하지도 않았고 연예계에서 연기하는 데에도 흥미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무료로 게스트하우스를 차려줄 생각이었다. 비밀 요원은 매일 정시에 출근하는 것처럼 보였다. 할머니는 차 한 잔을 주문하시고 사무실 문 닫을 때까지 앉아 계시다가 나를 집으로 데려갔다. 한 번은 마른 그 요원이 나를 찾아와 가게 전체를 데려왔다. 나는 그 야윈 요원에게 차 한 잔을 건넸고 가게는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 골수로 가득 찼다.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 조금 걱정이 되었다. 달빛처럼 희뿌옇게 변한 내 모습에 나는 그 요원과 함께 있지 않기를 그리고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않기를 기도했다.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그저 기계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더 애착이 강했고 내가 이미 부자였을 때 담배를 피웠다.
가게 주인은 불편해 보이며 차 한 잔을 마시며 말했다. 예상치 못하게 그 비밀 요원이 더 비참해 보이네요. 몇 년 동안 외국에 붙어 다녔잖아요. 몇 번 만났는데 그는 항상 끈을 들고 가게에 기대어 당신의 이름을 불렀다. 힘든 일을 한 후의 사랑은 소용없어요. 결국 개처럼 버려지죠. 정말 좋았어요. 발린 식당 문 앞에는 매일 밤 이상한 개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몰래 술을 마셨다고 고백했다.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그에게 물 한 잔을 주려고 다가가서 그럼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차를 불러서 집에 데려다 주세요. 라고 말했다. 비밀은 조금 당황하며 어디로 가세요? 집에 가세요.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이상한 호랑이는 몰래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아직 고통스러운 집이 있는데 아내가 어떻게 저를 돌볼 수 있을까요? 나는 사람입니다. 물잔을 그에게 내밀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든 가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는 무겁고 생각에 잠긴 채 술을 다 마시고 나서야 이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그래, 가게 문 닫을 시간이야. 나는 VIP를 위해 고개를 돌렸고 판사는 마치 멍하니 건망증이 있는 듯 했습니다. 감기에 걸린 놈들이 카펫을 팔게 놔두다니. 나는 두꺼운 셔츠를 가져다 그에게 입혔습니다. 셔츠 아래로 판사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가볍게 만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마치 깨어난 듯 고통을 멈추고 몽롱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 옆 유리문이 금이 가면서 큰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가장자리가 다시 무너지며 물 자국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순간 깨지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유리 조각들이 나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나는 그 부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고 내 앞에 거대한 그림자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막대기가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쿵 하는 무거운 소리가 났다. 따뜻한 노른자가 얼굴에 튀었고 손은 마치 가려진 것 같았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속으로는 내가 미소 지으며 어린 로를 양말처럼 머리부터 아래로 부르자 그의 얼굴 전체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나는 수줍은 목소리로 쉽게 일어나 속으로 인정했다. 팜두옹의 이름은 알아내려는 목표를 달성한 듯 그는 안에서 차가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 차가 떠나자 나는 그에게 물었다. 병원에서는 기계 살 돈, 그림 살 돈, 사다리 살 돈, 혹은 울음까지 뒤섞인 돈이 쏟아졌다. 나는 손을 들어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았다. 내 안의 감정은 완전히 사로잡힌 것 같았다. 나는 수술실 벽에 주저앉았다. 그는 나를 붙잡았다. 멀지 않은 곳에서 아직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다고 곧 돌아올 거라고 속으로 인정했다. 차우는 방금 전화를 받고 돌아서려던 참이었다. 세 번째 막대의 카메라가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유리문을 마주보고 있었을 것이다. 안심하라. 이번에는 몰래 도망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수술실 불이 꺼졌다. 나는 곧바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자 그를 맞이하던 내 심장은 마침내 천천히 내려앉았다. 비밀 요원은 치필실로 옮겨졌다. 세 번째 막대가 시신을 제거하는 작업을 마친 후 나는 다시 수술을 해야 했기에 매일 비밀 요원의 침대 곁에 머물렀다. 비밀 요원의 상처가 머리 뒤쪽에 있었지만 그는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고 손도 움직일 수 없었다. 야, 물 마시고 싶어. 나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이야, 과일 먹고 싶어. 나는 말하며 곧바로 그에게 과일을 건넸다. 이야,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또 뭐 먹고 싶어. 비밀 요원은 시체처럼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키스하고 싶어. 이번에는 참을 수 없어 곧바로. 네. 키스하고 싶어. 라고 대답했다. 비밀 요원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알았어. 그는 그냥 떠났다. 그들이 반에게 전화하려던 참이었다. 나는 황급히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탐딘이 체포되었다는 보고가 왔다. 탐 얀투아가 탐딘의 비밀스러운 사업 거래를 조사하던 중 치타가 왕위를 지키기 위해 몇몇 사람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갈 무렵 탐딘은 마구 술을 마시며 탐 얀투아를 죽이고 그의 공을 차지하겠다고 맹세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병실로 돌아가 탐 얀투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는 놀라지 않은 듯했고 치타 역시 처음으로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다. 전에 그는 내가 치타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탐딘의 시야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탐디는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탐년투아는 처음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실수를 했다. 그는 나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외국에 있는 동안 나는 너를 꽃피웠고 또한 너에게 감사해야 할 빚이 있었다. 그게 사실이야.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내 마음속에 부드러운 구석이 만져진 것 같아. 내가 항상 위해 싸워왔던 내 마음속의 소녀. 이 코코넛이 깨어난 것 같아. 어리석지 않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너와 내 마음의 말을 듣고 있다고 몰래 인정하는 건 바보 같아. 우리는 아직 미래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 사랑은 네가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그날 네가 병실 밖에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날개는 특이하게 빨갛게 달아올랐어. 내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있고 몰래 인정하는 건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에피소드를 시청하기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